안녕하세요. 성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진행할 저는 김형숙입니다. 저는 학교를 종교와 관련된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선택하는 학교는 아니었고요. 배정을 받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제가 갔던 학교가 이제 종교와 관련된 학교였는데 그 안에서 제가 물론 종교도 없었고 또 종교에 대한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되게 어색하고 또는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게요. 어떤 자리에서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되게 신기한 저로서는 경험이었는데 오늘 우리 사례자분께서 주신 그 고민 안에 제 탓인 것만 같아요 라는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문득 또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어떤 이유로 내 탓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신지 또 그걸로 이렇게 사연을 또 보내주신 것인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별한 지 5년째인 72세 여성입니다. 결혼 전에 2년 남짓한 직장 생활도 여자가 무슨 바깥일이야 라는 시댁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2년을 못 다니셨대요. 채 못 다니셨고 그냥 집에서 주부로 며느리로 그렇게 살아오셨던 거죠. 특별히 취미 생활 같은 것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그냥 집안일만 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없다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의 취미 생활도 없고 그리고 어떤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만날 사람들의 한정적인 모습들 그리고 친구들도 아무래도 어른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친구들과의 관계도 조금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했었고요.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좀 편해졌을 때 친구를 하나씩 이제 다시 찾아서 만나기는 하였으나 아무래도 점점 다 바쁘신 상황들이 많으시잖아요. 손자를 봐주신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많은 걸 배우시러 다니시다 보니까 친구들도 그렇게 만나는 게 생각만큼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느끼시게 된 겁니다. 근데 나는 취미 생활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느끼는 아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유일하게 늘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아침 등산입니다. 굉장히 일찍 대부분 일어나시게 되죠. 저희 엄마도 이렇게 보면 새벽 4시, 5시 이때 일어나시는 게 너무 일상적인 모습이라 가끔 제가 이렇게 부산에 들렀을 때는 너무 일찍 일어나시니까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이런 느낌을 제가 가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일찍 주무시니까 일찍 일어난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지런하시다. 우리 또 그런 느낌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제 하루의 시작은 새벽 운동입니다. 근데 딸이 굉장히 싫어한대요. 아무래도 그 새벽이라는 시간, 아침이라는 시간이 사람들이 그렇게 등산을 이제 가면 많이 있다고 하시지만 이제 딸이 볼 때는 좀 약간 위험한 느낌을 아마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딸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엄마의 아침, 그 새벽 운동을 그닥 좋아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산을 다니다 보면 계절이 바뀌는 것도 느끼시고 또 남편과 함께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시지만 또 약간의 남편 생각을 하시다 보면 또 우울해지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그날도 산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하고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분이 잘 안 가셨지만 근처에 그 사찰, 절을 다니시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절 다니신 지가 아마 한 30년, 40년 가까이 다니시고 계신 곳인데 근데 남편 사별하신 이후에는 조금 뜸하게 다니시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지나다가 그 남자분과 마주쳤는데 그 남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어디서 좀 뵌 것 같다라고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더니 이제 이렇게 동네에서 제가 이 동네 사니까 어디서 많이 뵀겠죠 라고 또 이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저도 그 절 안다고 제가 거기서 뵀군요 이러면서 이제 그 절로 공통적인 이야기를 끌어내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일하시는 뭐 누구누구 성함을 얘기하면서 누구누구 보살님도 아는데 했더니 이름이 약간 틀렸더래요.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드렸더니 맞아요, 그분 맞아요 라고 이제 이름 바꾼 거죠. 뭐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숙으로 끝나니까 예를 들면 뭐 순으로 끝나는 이름이었는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름은 이제 숙으로 끝나는 이름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례자분께서 혹시 누구누구 숙 아니시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아이고 제가 이름을 착각했다고 맞다라고 막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또 처음 보는 사람이고 아무리 저를 얘기하지만 계속 같이 걸어가기는 조금 어색한 관계죠.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사례자분께서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자기는 산에 가니까 이렇게 쳐다봤더니 제가 그러면 좋은 기도문을 조금 이렇게 보내드려도 되겠냐. 제가 저도 절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좋은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제안을 한 거죠. 자, 이 사례자분께서는 요즘 또 많이 가지 못했고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우리 절에 계신 누구를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셨으니까 약간의 경계심을 풀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연락처를 알려주게 된 거죠.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그 제안에, 그 좋은 기도문을 나누겠다는 그 제안에 그냥 연락처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냥 헤어진 거죠. 근데 그 다음날부터 정말 아침이 되면 좋은 기도문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괜히 내가 걱정을 했구나. 살짝 집에 오셔서 고민을 하셨대요. 내가 괜히 이거 말했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다행히도 기도문을 계속 주시니까 그래 역시 좋은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연락이 왔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오늘 점심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겠냐라고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당연히 우리 사례자분께서는 그건 좀 아니라고 느껴지셨으니까 거기에 그냥 오늘 선약이 있습니다라고 굉장히 예의 바르게 그냥 적으셨대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좋게 대화가 끝난 거죠. 그리고 기도문은 계속 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집안일을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타르릉 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았더니 왜냐면 보통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전화를 받게 될 때가 많은데 그날은 집안일을 하시다 보니까 누군지는 그냥 확인 안 하고 전화를 이렇게 받으신 거죠. 보통 그 시간에 이제 딸이 전화할 때도 있고 뭐 또는 아들이 전화할 때도 있기 때문에 별로 생각 안 하고 그 오전 시간에 전화를 받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연락처를 가져갔던 그분이셨던 거예요. 전화는 너무 놀랍죠? 전화까지 할 그 정도의 우리가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일단 전화를 이미 받아버렸으니까 여보세요? 라고 전화를 받는 순간 상대방이 이제 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별로 특별히 아직은 그렇게 불편함을 준 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시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때는 선약이 있으셔서 점심을 같이 못했는데 오늘은 어떠시냐라고 다시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불편한 관계죠. 점심을 같이 먹기에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거절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화하시는 거는 조금 아이고 좀 불편하다라고 그냥 웃으면서 굉장히 그리고 깜짝 놀랬다. 내가 전화를 주셔서 너무 놀랍다라고 그냥 이렇게 약간 우회적으로 불편함을 표시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날도 계속 똑같이 이렇게 기도문은 온 거죠. 근데 어느 날 다시 문자에 어떤 게 왔냐면 본인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인가를 좋은 데를 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좋은 데 가셔서 그 풍경을 이렇게 찍어 보내기도 하시고 또 어떤 순간에는 본인의 얼굴이 나오게 이렇게 찍어 보내시니까 이제 우리 사례자분께서는 놀라신 거죠. 기도문을 주겠다라고 해서 그렇죠.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문을 주겠다는 그 말에 내가 연락처를 줬던 건데 이제는 그 선을 넘어버리는 듯한 그 행동을 하는 모습에서 우리 사례자분께서는 불편하다라고 느끼셨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진이 온다. 또는 이런 전화를 한다든지 또는 밥을 먹자는 문자가 왔었을 때 물론 아직까지는 저에게 불편함을 주는 어떤 뭐 협박이나 그런 말은 아직은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본인의 사진을 이렇게 보내는 순간 이분이 약간 불편함을 느끼신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가 뭐 친구나 이런 가족이 이런 어디 좋은 데 가서 사진을 보내주면 아, 여기 어디야? 뭐 아니면 적어도 뭐 이모티콘 하나라도 딱 보낼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그냥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는 걸로 표현을 했던 거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더니 그분이 나중에는 또 다른 사진을 이렇게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답이 없는 사례자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나 나쁜 사람 아닌데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마치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왜 대답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읽고 나서 이렇게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쁘다라는 식으로 자기의 감정을 막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나쁜 사람으로 나를 취급하느냐 등등 또는 만나서 얘기하자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어느 순간에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례자께서는 거기다가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적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뭐 친구들에게 내가 요즘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나랑 함께 살고 있는 딸에게 엄마가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이렇게 자꾸 문자를 보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물어보지조차 못하셨습니다. 혼자 계속 고민을 하신 거죠. 그동안에 계속 그 사람은 나를 나쁜 사람 취급하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불편한 말들을 계속 보내고, 그리고 왜 요즘 산에 오지 않느냐 등등 이제 이런 말들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되실까요? 산을 갈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점점 불안감으로 어떤 뭐 스마트폰 안에서도 누군가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로도 누군가를 공포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사례자 분께서는 지금 경험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제가 핸드폰 번호를 준 것이 잘못인 것 같아서 아마 그래서 제 탓인 것만 같아요 라는 이 제목으로 사연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되실까요? 이 사례를 이렇게 보시면서 제 탓인 것만 같으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저희에게 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연락처를 줬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진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준 사람 결국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당신 탓이야 라는 어떤 굴레를 씌워버리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왜 내 탓 이렇게 얘기할 때 너의 탓 보통 다른 사람의 탓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건 지금 이 사례 안에서 보실 때는 제 탓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죠. 시니어분들의 가장 큰 고민, 우리 이 사별하신 경우 또는 이별하신 경우 또는 비혼으로 아예 결혼을 선택하지 않으셨던 경우든 혼자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경우에 또는 뭐 같이 부부로 사는 경우에도 고민들이 똑같죠. 뭐 청소년들이나 또는 우리 시니어 분들이나 성에 대한 고민들이 비슷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할 것인지 또는 뭐 어떻게 그 사람과 어떤 성적 욕구를 잘 동의하에 잘 합의하에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헤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번 만났던 사람과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헤어짐까지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사례자분 말씀처럼 내가 혼자 있는 이 경우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떤 접근이나 이런 경우들을 맞닥뜨릴 수가 있는 경우의 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좋은 어떤 그 생각으로 나누고 싶어서 그런 연락처를 드렸던 건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는 네,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이런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근데 그것이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게 되는 거죠. 누구나 사실 우리 왜 드라마, 아니 예능 중에 뭐 나 혼자 산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나 혼자 사는 것보다는 함께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우리 제목처럼 함께 뭔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함께 그것을 해결할 때 훨씬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관계도 함께 이렇게 있는 관계가 나 혼자 있는 관계보다는 훨씬 좋으신 거죠. 그것이 어떤 연애 관계가 아니라 뭐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또는 뭐 주변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든 우리는 어쨌든 이런 다양한 이런 맺음을 맺고 있는데, 뭐 내가 등산을 가다가 만난 이런 성별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내가 또 전화번호를 줬다는 이유만으로 제 탓인 것만 같아요라고 고민하시는 우리 이 사례자분과 어떻게 하면 좀 이 사례자분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노래 그런 가사 중에 딱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콕 찍으면 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나는 내 주변에는 내 편, 남의 편, 내 편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사례자분처럼 내 주변에 나를 지지해주는 내 편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들은 누구일까? 이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물론 옆에 있는 배우자, 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우리가 보통 배우자 남편이라고 하는데 그걸 풀어서서 남의 편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내 편이 되어가고 있다고 믿으면서 살게 되는 거죠. 내 편, 과연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친구도 다양하죠. 어릴 때부터의 그 친구도 있고, 뭐 또 직장 생활을 하셨다면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친구들, 또는 뭐 이웃, 같이 아이를 키웠던 그 동년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친구인 경우도 있으니까 과연 나는 가족, 남편 또는 친구, 어떤 사람이 내 편일까? 이 사례자분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딸에게도 이 말을 못했던 이유는요, 사실 이제 그 사례자분께서는 아무래도 그 좋아하시던 등산을 지금 못 하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 상황이 당연히 남자분께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분이라서 또 만나게 될까봐 불안하신 거죠. 아침 운동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뭐 점심에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요즘 왜 안 오냐고 자꾸 묻는 것도 불안한 요소가 되다 보니까 낮에도 잘 집 밖을 안 나가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딸이 볼 때는 요즘 엄마가 늘 집에 계시다라고 느껴지니까 무슨 일 있냐고 이렇게 자꾸 물어보게 되고, 그럴 때마다 말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례자분의 답답함,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으신 겁니다. 기회가 있다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보통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과연 나에게 위험의 요소가 되는지, 또는 정말 어떤 좋은 관계를 맺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고민하는 지점들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지금 이 사례자분께서 내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의 지지자, 이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사실은 이성을 만난다고 했을 때 지지하는,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내 편이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례자 경우에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왜 아침 운동에서 이제 이렇게 전화번호를 주는 이런 행동으로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마치 나의 잘못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시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는 마음, 그거를 우리가 다 알아차릴 수는 없습니다. 사례자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를 저도 몇 분의 케이스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외모를 안 볼 수가 없겠죠. 그 외모라는 게 너무나 뭐 잘생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끔하게, 또 이렇게 어떤 매너 있게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경계하는 그런 마음들이 훨씬 없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사례자분처럼 종교 이야기를 하시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리고 좋은 기도문을 보내주겠다는 그 좋은 의도를 딱 들어보시면 나라도 우리라도 충분히 그 접근이 불편하지 않다라고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계심을 풀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가 좀 더 살폈어야 되나?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되나? 라는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접근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 살펴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러지 못했을 때 내 탓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실제로 노인 대상 성범죄 얼마나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또 저희 방송에서 많이 다뤘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아까 비율을 이야기했을 때 노인의 인구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노인 대상 성범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그에 또 따라서 범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 안에는 내가 가해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피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80대 여성, 제가 이 키워드를 한번 드려볼게요. 80대 여성, 그리고 친절하게 이렇게 혹시 불편하신 데가 없는지 그냥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거,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손이 그냥 가슴을 스친 거. 자, 이 키워드가 딱 들었을 때 이것이 성범죄와 연결이 된다라고 느껴지실까요? 느껴지신다고 아마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아마 가슴을 이렇게 터치했다는 부분일까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이제 그 안에 이렇게 사연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80대 여성분이 이제 어떤 분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어깨를 좀 주물러 드리겠다라는 말로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는 말이 성적 어떤 접촉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아이고 괜찮습니다라고 이제 거절은 했지만 주물러 주시게 된 거죠. 주물러 주시다가 이렇게 우연인지 아니면 작정을 하고 의도한 접근이었는지 모르겠으나 가슴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80대 여성분이 느끼실 때는 불편하다라고 느끼신 거죠. 그리고 부끄럽다라고 느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는 못하신 상황인 거죠. 내가 너무 예민한가? 저 사람은 참 좋은 의도로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 준다고 하다가 본의 아니게 내 가슴을 스쳤는데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그 관계가 그분과의 만남이 이제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만남이 아니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갔을 때 또 그분을 만나게 됐겠죠?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이 이번에는 뭐 다른 조금 등 두드려 드릴까요? 어깨 이렇게 좀 펴게 이렇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또 접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처음에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제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친절하게, 친밀하게, 이렇게 다정하게, 아우, 왜 그러시냐고, 제가 이렇게 좀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터치가 있었고, 그 안에서 역시 신체를 접촉하는 그 과정 안에서 굉장히 불편한 느낌들을 가지게 되신 거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된 겁니다. 매주. 근데 말씀을 못 하셨던 이유는 그냥 내가 예민한가 보다. 내가 80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젊은 사람인데 내가 지금 무슨 망측한 생각을 하고 있나라고 스스로를 계속 생각을 하셨대요. 결국 나중에 이제 그것이 문제가 조금 더 되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뭐라고 했냐면 나이가 있으시니까 아무렇지 않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본인의 의도는 단순한 친절은 아니었고 호기심. 그래서 그런 터치가 있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했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2달이 넘도록 이 분이 자녀나 또는 그 기관의 직원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그리고 특별히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일까? 그냥 이 말을 내가 했을 때 사람들이 같이 공감해 줄까라는 걸 고민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분명히 싫다라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친절하게 다가오는 그 말에 더 이상 거절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 그만이라고 정말 정색을 하고 이러지 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될지를 모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해서 자기의 어떤 호기심이나 자기의 어떤 욕구를 만족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조금 드려볼까요? 실제로 노인 대상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뭐 여러 연령과 상관없이 연령에 상관없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시선 안에서 여전히 피해자에게 너의 탓이야. 너가 뭔가 하지 않았어? 너가 뭔가 하지 않았을까? 네가 싫으면 싫다고 말했어야지 라는 그런 뭐 어쩌면 안타까움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굉장한 2차 가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례자분처럼 직접 연락처를 줬잖아요. 협박이나 이런 거 없었는데 그냥 드렸으니까 왜 그러셨어요? 라는 이야기가 딱 들어가 버리면 그건 2차 가해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좋은 의도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스마트폰을 번호를 이렇게 전달을 했던 건데 그 번호로 자기의 개인적인 자기의 어떤 성적 욕구를 자기의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그 실마리를 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문화 속에 여전히 정조관념이라는 게 있죠. 특히 우리 노인 세대들은 성교육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남성, 여성에 대한 그 너무나 익숙한 문화 속에서는 내가 내 생각이 어떻더라도 사회 전반적인 문화라는 것 속에서는 내 생각을 드러내기도 어렵고 그것을 잘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요즘은 정조라는 단어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그런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정조관념이 있다 보면 당연히 이런 피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피해 입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해서는 안 될 일을 내가 마치 한 사람처럼 내 잘못인 것처럼 다르게 번역되다 보니까 말하지 못하는 이런 불편함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성의 성 그리고 노인의 성 그 두 가지가 다 결합되면 더욱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나이 어린 남성의 어떤 행동 그것이 성범죄야? 라고 이해를 못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회 문화는 당연히 노인들의 이성교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편이죠. 자, 이건 근데 지금 사례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노인의 연애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락처를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할 때도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내가 연락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줄 수가 있는데 이런 범죄에 연루가 되어서 이런 사건, 사고 이 안에서 그 연락처를 줬던 나의 행동이 마치 그 성범죄의 어떤 단추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 사례자분처럼 말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놓여 있는 거겠죠. 피해를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게 성범죄인지 나 잘 모르겠어 라고 또 저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쭤보기도 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냐?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누군가와 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복잡한 지하철에서 또는
붐비는 백화점에서 또는 저녁 시간에 이렇게 시장을 지나갈 때 사람들과 터치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럴 때 그것을 불편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냥 내가 누군가와 부딪혔으니까 느끼는 그 불편함과 정말 성적으로 이 느낌은 또 다른 느낌이라고 하는 그 나의 느낌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을 이렇게 피하기도 하고 뭔가 상대방에게 내가 불편해라는 걸 표현하게 될 때도 있는데 그 느낌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 스스로도 이거 불편해. 아까 80대 그 여성분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친절하게 다가오다 보니까 내가 예민하구나. 내가 문제구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2달 이상 지속되면서 도저히 그 불편함을 참지 못한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라도 말하신 거 너무 잘하신 거죠. 안 그랬으면 뭐 6개월, 1년 이상 계속 그런 불편함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을 텐데 너무나 그래도 정말 잘하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달 일한 동안 느꼈을 그 불편함을 이야기하신 건 굉장히 잘하신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아까 사례자분처럼 스마트폰으로 좋은 것들을 주고받는 아주 좋은 용도로 쓰시기도 합니다. 저도 뭐 아침에 이렇게 좋은 말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는 힘되는 말들을 저도 누군가가 보내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침에 이렇게 딱 보면 그 말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힘을 얻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틈틈이 또 그런 말들을 또 힘이 싹 빠질 때쯤 되면 또 읽으면서 이걸 보내준 그 사람의 저를 생각하는 마음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도 감사하게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또 사진을 보내는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누군가의 사진을 받는 것, 그것이 뭐 꼭 벗은 사진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적으로 아주 불편한, 누군가에겐 절대 보여줄 수 없는, 우리끼리만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진이라 하더라도 뭐 그것이 좋은 사진이든 불편한 사진이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사진을 누구에게 주고받고 계실까요? 아무에게나 나의 사진을 이렇게 보내시진 않으시겠죠. 요즘은 사진을 가지고 굉장한 또 사건, 사고에 연루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사진을 조작한다거나 그 사진을 또 퍼나른다거나 또는 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거나 또는 그 사진을 보면서 누군가의 어떤 모습을 막 평가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딱 이렇게 범죄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례자분께서 받으셨던 그 사진은 물론 누구에 보여주지 못할 그런 사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곳에 가서 찍은 사진을 그냥 보내준 거죠. 근데 우리는 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사진을 누군가에게 보내도 되는 그 선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걸 먹었을 때 또는 좋은 곳에 갔을 때 뭐 꽃이 핀 이런 광경을 봤을 때 누구에게 보내고 싶은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 사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느껴질지 충분히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사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아무 사진이나 보내지도 않으시죠? 가장 예쁘게 나온 사진, 가장 멋지게 나온 사진을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에게 또 내가 그걸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보내게 되는데 이 사례자에게 사진을 보낸 이분은 과연 어떤 의도로 보내셨으며 또 문제는 전화를 한다는 것. 자, 제가 예를 들어 어떤 곳에 가면 끊임없이 연락을 한다든지 끊임없이 문자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상대방에게는 대단한 불편을 주는 행동들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답을 하지 않거나 또는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물론 급한 일이 있다면 되게 마음이 상하기는 한 것이죠. 그러나 또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화 받지 못할 상황이구나. 아니면 지금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아니면 답을 하기가 어렵구나. 그렇다면 제가 했던 그 제안을 상대방이 불편해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건 어떻게 보면 거절보다는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으로는 조금 불편하고 조금 싫지만 그냥 뭐 좋은 관계를 위해서 거절하면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그냥 우리 보통 뭐 알았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으시잖아요. 자, 이것이 기분 좋은 어떤 허락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관계를 위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뭐 알았어 그래 라고 하는 것, 그냥 단어 자체만 받아들이면 상대방도 좋다고 했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동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또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아니면 아예 답을 안 하신다. 아까 사례자분처럼 답을 안 하시는 경우, 아니면 밥을 먹을까요? 라고 하는 제안에 제가 오늘 선약이 있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거절의 표현인 거죠. 그런데도 계속 왜 답을 하지 않냐, 또는 내가 나쁜 사람이냐, 뭐 이렇게 상대방을 오히려 압박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당신이 연락처 줬을 때는 당신도 좋아서 줬던 거 아닌가요? 자, 이런 말로 계속 관계가 이어진다면 그때는 당연히 우리 사자분께서는 말하지 못하는 불편함, 뭐 자식에게도 또는 친구들에게도 또는 그 기관의 직원들이나 도움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때는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는 말해야 한다. 말하지 못하는 불편함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안전입니다. 나의 안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례자분께서는 아직은 불편함 정도에 머물러 있다라고 제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제는 더 만약에 이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더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나의 안전을 위해서 주위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지금 저에게 이렇게 사연을 주신 것처럼 다른 누군가에게도 말씀을 해주셔야죠. 어떤 경우에는 뭐 차단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동안 나에게 했던 이런 모든 말들을 캡처해 놓으시는 것도 좀 중요한데요. 가끔 제가 캡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딸에게 또는 뭐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적어도 내가 어떤 더 위험한 상황이 되기 전에 안전을 위해서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의 인구가 많아지면서 당연히 성범죄, 그와 관련된 성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성인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지금도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만날 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짧은 치마 또는 늦은 귀가 또는 뭐 술, 이런 것들이 성범죄와 연관이 되냐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뭐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드신 게, 그때는 되지라고 막 너무 당연하게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은 뭐 될 수도 있지라고 해서 약간의 이런 어떤 열어놓은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은 그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늦은 귀가, 그리고 뭐 짧은 치마, 이런 것들이 되지도 않을까요?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의견들을 주신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를 입은 우리의 탓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목적, 어떤 접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탓인 거죠. 그럼에도 예전보다는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이제는 성에 대한, 그러니까 성범죄에 대한 편견들이 조금씩은 그래도 좀 바뀌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 결정권, 내가 결정해서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그 결정은 뭐였냐면 좋은 기도문을 받겠다는 그 결정이었던 거죠. 그 외에 내가 당신의 사진을 받겠다는 결정한 적 없고요. 내가 당신의 점심을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결정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내가 당신과 당신의 전화를 받을 거라는 그런 결정을 한 적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결정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결정권을
때문에 우리 사례자분께서 고민하실 이유는 없겠죠? 내 탓이 아닌 거죠. 내가 결정했던 건 기도문을 받기 위해서 그냥 스마트폰 번호를 알려줬던 것 뿐이다. 나머지 내 결정권과 상관없이 계속 접근하는 그 방식들은 그 사람의 탓이다. 그 사람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연애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연애 관계에 있다고 하고 또는 뭐 연애를 했던 뭐 헤어지는 과정을 겪고 있다든지 또는 약간의 어떤 썸처럼 관심이 있는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권이죠. 결정권. 내가 상대방의 어떤 제안에 또는 내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결정해 주는지를 서로 존중할 수 있고 그 존중이 서로 지켜질 때 거절도 지켜질 때 그것이 굉장히 안전한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고요. 더 좋은 건 뭐 우리가 이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노인 성범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을 진행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망도 확대하는 편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전히 우리가 피해자를 바라볼 때 노인의 성 그리고 여성의 성을 바라볼 때 예전에 내가 젊었을 때 그때 그랬지라는 그 멘트처럼 그때는 다 그랬어.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변화들을 좀 더 민감성 있게 알고 계시는 것, 이제 그런 것들도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례자분께서 제 탓인 것만 같아요 라고 제목을 주셨는데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례자분께서의 그 자기를 반성하는 그런 멘트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주위에 당당하게 내가 지금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고 내가 이 누군가 때문에 내가 바깥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것도 그건 나의 행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니까 나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당연히 주변에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자, 그렇지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사례자분께서 행복하지 않은 이 상황을 충분히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잘 누리시면서 내 탓이 아니다 라고 좀 더 자신 있게 생각을 하시고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